이재명 대표가 나왔는데 이 얘기를 하니까 좀 화가 나는데 이재명 대표를 피습했던 김진성에 대한 징역이 15년으로 확정됐습니다. 요거는 사실은 약간 의외이긴 합니다. 왜냐면 15년밖에 안 됐어? 15년밖에 안 되기도 했지만 변호사나 법조계나 뭐 이런 쪽 안에서는 10년에서 12년을 예상을 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애초에 이제 이재명 대표 피습되자마자 벌써부터 재판하면 10년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김진성한테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준 거겠죠. 10년, 아니, 처음에 김진성한테 의뢰할 때 의뢰한 쪽에서 네가 많이 받아봤자 10년이야 라는 식으로 그리고 한 했을 것이고. 5년 지나고 오면 뭐 보석이나 가석방 그렇지. 같은 걸로도 갈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퉁을 쳤을 텐데 15년이 돼버리면 김진성도 내가 이거 형기 안에 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자, 징역 15년에 보호관찰 5년까지 더해졌습니다. 나와도 발찌차고 5년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김진성 입장에서는 어쨌든 본인이 징역을 살더라도 윤석열 정권이거나 그게 연장이 돼서 본인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가석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면 좋았겠지만 또는 그걸 기대를 했겠지만 분위기 보아하니 이제 윤석열은 파면이 너무 당연한 거고 민주당 정권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설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단 말이죠. 그러면 바로 특검 가야죠. 자, 이렇게 되면은 김진성 가석방 가능성은 거의 없어집니다. 없지. 그러면 네. 이거 풀로 채우는 거예요. 네. 근데 왜 김진성이란 얘기를 안 해, 아무도? 아, 김씨, 김모씨, A씨,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심지어 이 사람에 대한 뭐 가족 얘기부터 시작, 친구 얘기, 과거 얘기가 하나도 안 나타나고 있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1년이 딱 지난 시점에서 지금 김진성 이미 구형이 확정이 됐잖아요. 대법원 확정입니다. 아마 이제 이 형을 살고 그대로 갈 건데 그때 있었던 수없이 많은 의문점들을 지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왜 백수가 1년 전부터 갑자기 흉기를 인터넷에서 구입해가지고 사람 목 찌르는 연습을 하고 다녔을까?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한테는 원룸 100개 정도 살 수 있는 할 수 있는 건물을 알아봐라 이런 개소리를 흘리고 다녔을까? 생활고에 빠져 있다는 놈이 무슨 돈으로 이재명 대표 모임을 따라다니면서 계속해갖고 이걸 추적하고 있었을까? 그리고 이러한 범행 모의가 일어났던 전날 갑자기 길에서 나타나서 김진성을 실어다 줬던 사람은 왜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 세계로 교회의 교인이었을까? 이재명은 안 된다고 그렇게 외치던 세계로 교회. 그리고 그때 부산 지역에 이재명 대표가 온다는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수없이 많은 경찰 병력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김진성은 어떻게 칼을 들고 거기까지 접근할 수가 있었을까? 물 청소를 왜 했을까? 그리고 피습당하고 난 다음에 왜 경찰들은 빨리 물 청소를 했으며 피습 전후에 왜 국정원 지부 요원들이 거기 나타나서 현장에서 목격이 됐을까? 이 사고가 난 다음에 증거는 없어지고 병원에 옮겨가 갖고도 계속해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총리실 이하 모든 경찰과 국정원은 다 발을 빼고 있지만 왜 가짜 뉴스들이 이렇게 돌았을까? 왜 흉기가 찔려 있고 피가 있었던 와이셔츠는 소각장에 버려졌을까 등등. 그러니까 자상이라고 그때 가짜뉴스 나왔고. 그러다 뜬금없이 서울에서 내려온 변호사가 한동훈계 변호사가 왜 변호를 맡아가지고 절대 언론과의 통제를 못하게 하는 상황에서 심지어 본인이 발표하겠다고 하는 발표문조차도 제대로 발표를 못하게 했을까. 기타 등등의 모든 의혹들을 생각해 봤을 때 결국 이 사람이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를 조직적으로 준비해 왔고 영등포에서 근무했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해서 공무원이 됐는지 모르는 바로 우리 사무실 앞에는 영등포구청 공무원이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얘가 뭘로 해서 공무원으로 왔는지 알 수도 없고 근무를 하던 과정 중에 특별하게 뭐 한 게 없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어떤 생활 이력
그리고 가족도 몰라, 형제도 몰라, 주변에 있는 친구도 몰라. 어떤 사람도 이 사람의 과거에 대해 증언을 안 해주는 사안을 봤을 때 이 사람은 100% HID OB가 아닌가. 요런 의혹들을 다 해보게 되면 결국 얘를 동원해갖고 얘한테 테러를 사주한 사람이 김건희 아닐까? 그리고 이 사람을 선택한 사람이 버거보살이 아닐까. 김건희와 노상원이 버거보살이 짝짝꿍 해가지고 이 사람을 선택하고 결국은 모든 이재명 제거 작전의 우두머리는 김건희가 아닐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요. 은퇴한 오비 뭐 그렇죠. 그런 사람들인가? 그걸 그러면? 끌어들인 거죠. 그래야 나이가 그러니까 70이 넘었으니까. 왜냐하면 아니죠. 68세라고 68세. 나와요. 자, 지금 70 됐어요. HID는 사실은 은퇴한 이후에도 국가가 관리를 한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은 살인 병기로 훈련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은퇴하고 난 이후에도 국가 차원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한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범죄자들과 굉장히 다르게 그 주변이 전혀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언론사들이 왜 이 사람에 대해서 유독 관심이 없었을까? 관심이 없은 게 아니죠. 이 관심을 사람은 못 가지게 한 거예요. 그렇죠.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는 뭔가 이유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우리는 합리적으로 HID, OB, 은퇴한 HID라는 의심밖에 못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검찰이나 경찰이 신원조회를 제대로 해갖고 이 사람이 도대체 태어나면서부터 어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나 군대는 어딜 갔다 왔으며 직업은 뭘 갖고 있어? 이거 찾으려면 못 찾아요? 다 찾아요. 다 찾아요. 근데 애초부터 이 기록을 막아놨을 거라고 국가전산망에서 깨끗하겠지. 깨끗하게 아예 막아놔서 이 새끼 하늘에서 떨어진 놈 아닌가? 이렇게 봤을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언론사에서 그 인근을 파고 다니고 그러면은 기레기들, 레거시 미디어들 같은 경우는 전화 갔겠지. 야, 그 파지 마. 라는 식으로 누군가가 전화를 했겠죠. 그래서 이건 100% 확신합니다. 지금 돌이켜놓고 생각해보면 지금 HID들이 말하자면 유례 없이 안보실 소속으로 했고 별동대로 대통령실 안에서 직접 근무하게 되는 이 세팅을 만든 사람이 결국 김영현과 김건희일 것이고요. 그런 과정 중에 발탁당한 사람이 버거보살일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섭외하고 이 사람을 운영하는 과정에 대한 부분도 저는 반드시 김건희와 버거보살이 최소한 김용현이나 김태효라도 연결고리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정권이 바뀌면 데려다가 변호사 없이 검사 없이 교도관 없이 솔직히 말하세요. 솔직히 말하시면 이재명 대표가 선처를 약속할 수 있습니다. 라고 털어놓으라고 하면 형량을 절반으로라도 감해주는 조건을 받아들이고 이와 관련된 얘기들을 솔솔솔솔 난 다 풀어낼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근데 제대로 조사만 해도 이 사람이 전직 HID였다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밝혀낼 수 있는 증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저쪽에서 뭔가 수를 쓰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저도 걱정이네요. 네. 하지만 그런 짓거리를 하게 되면 자기가 범인이다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짓이기 때문에 설마 그렇게 미련하고 모질한 짓까지 하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혹시나 지금 이 사람이 어떠한 이해할 수 없는 유고 사태 내지는 김진성에 대한 어떤 신변의 변고가 생긴다고 치면 그건 100% 김건희와 김성훈이 한 거다. 라고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잘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